네, 안녕하세요. 독일 PM 사업가 EVP 박성민입니다. 네, 오늘 오늘 이 시간은 초기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고 또 놓치기 쉬운 부분을 좀 짚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PM 사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CA, 체크 어슈런스인데, 이 CA는 사장님들의 수당을 지켜주고 모든 보너스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 내가 이 CA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정말 열심히 후원하고 활동했음에도 수당이 크게 줄어들고 또 PM에서 나에게 주는 많은 보너스를 눈앞에서 놓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CA를 제대로 맞추면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이 100% 돌아와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마이오피스 행정 CA를 통해서 사장님들께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과 실수 없이 준비하는 그런 방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총 5가지 주제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첫 번째, CA를 맞춰야 하는 이유와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CA 매니저 유지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제로 CA를 맞추는 좀 다양한 방법과 예시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네 번째로는 이제 독일 전산, PM 오피스 활용법에 대해서 다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초기 사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또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바로 CA인데, 체크 어슈런스인데, 이 CA가 뭐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당과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CA를 맞추지 않았다. 그럼 이 문이 잠겨서 열심히 해도 안에서 기다리는 보너스를 꺼내올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먼저 이 왼쪽 보시면, CA를 맞췄을 때 사장님들께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정말 이렇게나 많아요. 네, 첫 번째는 모든 기본 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고, 그리고 매니저 이상 직급일 시 본인 구매로 발생한 보너스는 본인이 직접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CA 맞추면 내가 이제 매달 오토십 하고 있는 것도 내가 다 보너스를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풀보너스도 전액을 받게 돼요. 15만 6천 원. 그래서 풀보너스는 전달에 CA를 맞춰서 매니저로 마감을 해야 15만 6천 원을 온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끝이 아니고 CA를 맞춘 분만 받을 수 있는 6레벨 보너스, 뭐 리더십 보너스, 여행 보너스, 카 보너스, 그리고 여기에 기재하지는 않았는데 그 연금 보너스, PM에서 주는 모든 보너스의 자격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CA를 맞추면 내가 한 노력, 내가 만든 조직, 그 나로 뻗어나간 매출에 대해서 수당 100%가 나에게 돌아오는 거죠. 네. 근데 어, 만약에 CA를 안 맞췄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는 풀 보너스 절반만 지급이 돼요. 나머지 절반, 7만 8천 원은 내 위에 상위 매니저에게 지급이 되겠죠.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5만 6천 원이었는데 CA가 안 맞춰져 있었다. 그럼 7만 8천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같은 노력을 했지만 절반으로 깎이는 거예요, 나의 보상이. 두 번째로는 더 큰 문제. 나머지 보너스들이에요. 6레벨 보너스 못 받아요. 리더십 보너스도 못 받고, 여행 보너스, 카 보너스 당연히 다 못 받겠죠. 그래서 CA를 안 맞췄다는 건 내 노력의 절반 그 이상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아깝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냥 사업의 기회를 그 해당 달에 놓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래서 똑같이 한 달 동안 열심히 활동을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A라는 사업자는 CA를 맞췄어요. 그래서 풀 보너스를 포함해서 모든 보너스를 다 정상적으로 받겠죠. 근데 B라는 사업자는 CA를 깜빡한 거예요. 결과는 같은 일을 했는데도 수당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사장님들이라면 A와 B 중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네. 당연히 A겠죠. 근데 이 차이를 만드는 게 그냥 딱 하나예요. 바로 CA를 맞췄느냐, 맞추지 않았느냐, 이 차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 CA 없이는 수당도 없다. 모든 보너스의 시작이 CA이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CA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요. 초기 사업자라면 첫 달부터 무조건 CA를 맞추는 습관을 좀 가지셔야 해요. 그게 사장님들의 수당을 지킬 수 있고, 큰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이자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CA 매니저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좀 말씀드릴게요. CA 매니저는 한 번 달성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달 반드시 유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수당과 직급이 보장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매달 지켜야 할 숙제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숙제가 뭐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지는 숙제거든요. 네. 그래서 네. CA 매니저 유지 조건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본인 아이디로 600포인트를 구매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과 산하 그룹 합산으로 1000포인트를 달성하는 방법. 근데 여기 빨간 색깔로 단 매니저 그룹의 포인트는 제외가 된다는 점. 예. 유의하셔야 되고, 세 번째, 본인 오토십과 직접 추천한 5명 오토십을 유지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매달 하나만 충족하면 CA 자격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돼요. 네. 그럼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본인 600포인트 구매. 단순하거든요. 근데 본인의 구매 부담이 너무 커져요. 그리고 매달 이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거든요. 네. 두 번째 방법은 음, 본인과 그룹 1000포인트 달성. 언뜻 또 쉬워 보이기도 하죠. 네, 근데 문제는 네, 산하 그룹에서 마감 직전에 매니저 그룹이 생겨버렸다. 그럼 계산이 또 달라져요. 이렇게 되면 부득이하게 조건을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경우도 실제로 있거든요. 사실상 안전하지 않다는 거.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어,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이 세 번째예요. 네. 내가 오토십을 하고 나의 직대에 오토십이 5명이 있는 방식, 유지하고 있는 방식. 그러니까 이 방법의 장점이 정말 심플하고 안전해요. 그리고 5명 직접 추천 오토십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다면 사실 내가 매달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CA 맞추는 거에 있어서. 네. 어, 조건을 매번 계산하거나 마감 직전에 불안하게 체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토십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CA 맞추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건데, 이 방식이 그래서 가장 심플하면서도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CA 매니저 유지 조건은 매니저 이상 직급 달성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그 방법 중에서 가장 심플하고 안전한 길이 바로 이 세 번째 방식, 네, 이 세 번째 방법입니다. 네, 그래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부분. 이제 세 번째,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세 번째 방법으로 CA를 맞추는 다양한 제가 예시를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 첫 번째 상황이에요. 내가 오토십을 이렇게 하고 있고, 나의 직대에 오토십이 이렇게 5명이 있는 경우에, 이 경우에는 따로 CA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조건이 자동적으로 충족이 된 거예요. 이 세 번째 방식의 조건이 자동적으로 충족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심플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실제로 대부분의 소비자분들도 매니저 패스를 하고 나면 5명 숙제 좀 전달 받잖아요. 소비자분들도 5명 소개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직대에 5명의 오토십, 에비오가 있고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C를 내가 충족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이 또 좋은 이유가 단순히 CA 유지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오토십, 나의 오토십 금액에 대한 캐시백까지 또 내가 매달 돌려받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지출하고 있는 오토십 금액을 내 직대 5명 플러스 나까지 총 6명에 대한 지출 수당을 내가 다 갖게 되는 거고, 그래서 내 오토십 금액이 대부분 회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비자분들도 가장 저렴하게 제품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인데요. 내가 오토십을 하고 있고, 어, 나의 직대 오토십이 4명만 있는 경우에요. 보통 이제 규정대로라고 하면, 세 번째 방식의 규정대로라고 하면 5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회사에서는 내가 오토십을 하고 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추가적인 또 혜택을 주는 거예요. 즉, 부족한 부분을 나의 아이디로 구매를 통해서 충족할 수 있도록 유도리 있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회사에서.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접 추천 인원의 단품 구매가 아니라 오토십에 한해서는 103포인트가 아니라 100포인트로 매니저 유지 조건에 또 합산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의 오토십이 103포인트죠. 나의 오토십이 103포인트고 나의 직대 오토십 4명 이걸 100포인트씩으로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103 더하기 400 그럼 503포인트죠. 네. 그러면은 남은 97포인트, 600포인트까지 남은 97포인트만 내가 추가 구매를 한다면 바로 이 매니저 시의 유지 조건을 달성하게끔 회사에서 유도리 있게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족한 오토시 본인 구매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냥 유연하게 인정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오토십이 5명이 꼭 채워져 있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주는 이 유도리 있는 제도를 활용하시면 안정적으로 CA를 맞추고 또 나 또한 매니저를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점. 네. 이번 예시는 직대 오토십이 또 이렇게 3명만, 방금은 4명이었잖아요. 3명만 있는 경우. 네. 앞에, 앞선 원리랑 똑같아요. 어, 나의 오토십 103포인트. 그리고 내 직대 3명. 100포인트씩 해서 403포인트다. 라고 했을 때, 나머지 부족한, 네, 오토십이 2명 부족하잖아요. 나머지 부족한 197포인트만큼 내가 추가 구매를 진행하면 그대로 또 매니저 유지 CA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반드시 5명 채우지 않아도 어, 내 오토십 그리고 직대 오토십 인원 그리고 부족한 부분 보충 이 조합만 맞추면 CA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회사에서 인정해주는 이 유도리 있는 제도 잘 활용하셔서 매달 CA를 반드시 지켜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금 극단적인 예시예요. 어,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음. 나의 직대에 이미 MM이 5,000포인트잖아요. MM 직급은 5,000포인트죠. 그리고 SM이 2명이에요. 2,500포인트씩. 그러면은 거기에 소비자 오토십 1명, 그리고 나의 오토십, 이 포인트를 다 합쳤을 때 10,000포인트가 넘어요. 1,206포인트인데, 이렇게만 보면, 아, 이 정도 포인트 했으니까, 매니저 라인도 새 라인이 구축이 돼 있겠다. 당연히 C 맞춰줬고, 나는 IMM이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CA가 맞춰진 상태가 아니에요. 네. 네, 앞에서 말씀드린 2가지 방법을 다시 제가 여기 화면에 띄웠는데, 2번째 방식. 네. 나와 나의 산하 1,000포인트 달성. 근데 매니저 그룹은 제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SM, 이 라인의 포인트들은 제외를 해야 되는 거예요. C 맞추는 거에 있어서. 그러면 나의 오토시 103포인트랑 소비자 오토시 103포인트, 206포인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은 당연히 안 되죠. 그리고 3번째 방법. 오토십, 나의 오토십과 내 직대 오토십 5명. 내 직대 오토십은 이 직급자도 다 오토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직대 지금 오토십이 4개니까 1개가 부족한 거죠. 네. 그래서 둘 다 충족이 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네. CA 충족이 되지 않은 상태다. 이 상태는 네. 네. 근데 내가 만약에 CA를 맞췄다. 그러면 IMM 직급으로 마감을 할 수 있는 거고 CA를 맞추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팀 파트너로 마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전산 기준으로 10,000포인트 넘었으니까 IMM이 됐다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근데 실제로는 CA 조건이 안 맞춰졌기 때문에 팀 파트너로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수당의 손실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반대로 C 맞췄으면 IMM 직급으로 마감하게 되는데 각각의 라인에 맞는 6레벨 보너스도 받을 수 있죠. IMM은. 그리고 여기에 9%의 리더십 보너스까지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커미션의 차이가 극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나의 파트너 사장님들을 승급시킨 보람이 고스란히 나에게도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IMM으로 마감을 했을 경우에. 어, 그래서 부족한 오토십 포인트만큼 추가 구매를 하면 네, 이렇게 추가 구매 97포인트만 구매하면 돼요. 오토십 1명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나는 IMM으로 마감을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한번 사장님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파트너 사장님들 승급을 막 도왔어요. 나의 리더십을 펼쳐서. 근데 마지막 순간에 CA가 안 맞아진 거예요. 네. 파트너 사장님들은 다 MM 도와드리고 SM 만들어드리고 다 했는데 같이 막 했는데 나는 팀 파트너야.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결국 CA는 나의 수당을 지켜주는 안전벨트다. 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97포인트 작은 차이 같지만 이걸 보충하지 않으면 큰 보너스를 그냥 눈앞에서 놓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맞춤으로써 한 달 전체 보상을 완전히 그냥 바꿔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제 그 독일 전산인데요. 독일 전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모바일로 다 들어가서 캡처를 해서 이렇게 넣어놨어요. 사실 이 부분은 초기 사업자분들께서 좀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도 하나거든요. 또 기존에 사업을 하고 계신 사장님들께서도 최근 이게 전산 인터페이스가 좀 바뀌면서 예전보다 조금 복잡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좀 종종 있어요. 근데 저도 사업 초반에 독일 전산 들어가는 거에 좀 익숙하지가 않았거든요.
메뉴가 낯설기도 했고 처음 보는 화면들이 좀 많다 보니까 뭔가 복잡한데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만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로그인과 기본 메뉴 구조 뭐 이 정도만 조금만 익숙해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오히려 이 독일 전산이 나의 사업 확정에 정말 정말 진짜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되실 건데 네,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이렇게 캡처를 했고 제가 하나씩 좀 차근차근 보여드리면서 조금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우선 이제 한국어 변경. 네. 처음에 이제 언어 변경인데 처음 들어가면 다 영어로 돼 있어요. 보통 영어로 돼 있어서 지금 혹시 로그인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설명드리는 이 화면 보면서 좀 같이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전산에 들어가면 기본값이 영어로 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메뉴 찾는 게 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렇게 한 번만 설정을 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 로그인해서 들어갈 때는 계속 내 아이디로는 한글로 설정이 돼 있으실 거고 네, 이미지 순서대로 보여드리면 첫 번째 화면은 이제 마이 오피스 들어가서 첫 번째 화면에 이제 마이 팀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어카운트 밑에 어카운트 클릭하시고 네, 랭귀지 언어 클릭하면 이렇게 나라 국기가 쫙 나와요. 이때 그냥 한국어 선택하셔서 선택하시면 이제 한글로 볼 수 있어요. 내 독일 전산을. 네. 그래서 탐색이 훨씬 편리해지겠죠. 음, 그리고 이제 CA 달성 여부 확인 방법. 네. 이제 왼쪽은 달성을 한 경우고, 오른쪽은 달성하지 않은 경우예요. 네. 지금은 다 한글로 보이죠. 이게 제가 한글로 바꿔놔서 지금 한글로 보이는 건데, 어, 들어가자마자 바로 뜨는 화면이 제일 왼쪽 화면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 체크 어슈어런스 있죠. 이게 CA거든요. 여기에 세부 정보라고 있어요. 세부 정보를 클릭하면 이 안에 세부 정보를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좀 지금 항목이 여러 개 있죠. 개인 매출 600포인트. 내 아이디로 600포인트를 샀는지 아니면 뭐 나와 나의 사나 1000포인트가 떴는지 이 밑에는 오토십. 내가 오토십을 하고 있고 나의 사내 오토십이 5개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유돌이 있는 회사의 그 방식이 있죠. 그 방식을 충족했는지. 그래서 이 세 번째랑 네 번째는 하나라고 3번 아까 말씀드렸던 3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위에 거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이 밑에 이만큼이 세 번째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아직 다 달성이 안 됐죠. 나의 오토십도 지금 뜨지 않았고. 예, 이렇게 미달성했을 경우에는 다 이 X 표시가 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도 보시면 여기에는 뭐 퍼스트 라인 지금 뭐 오토십이 지금 세명이 있다. 세 명이 있다. 하지만 여기 지금 내가 오토십이 돼 있지 않으니까 지금 이 CA가 맞춰지지 않은 거고 두 명이 더 부족한 상태인 거고요. 근데 오른쪽 같은 경우에 이 오른쪽 보시면 이제 여기는 CA가 맞춰진 거예요. 잠시만요. 네. CA가 맞춰진 건데 CA가 맞춰졌을 때 이 녹색깔 체크 표시가 떠 있습니다. 100%가 꽉 차 있죠. 세부 정보 눌러 보시면 이렇게 뜨는데 이 많은 네 가지,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한 개만 이 녹색깔 체크만 돼도 그냥 CA가 맞춰진 거예요.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내 아이디로 103포인트만 떠 있죠. 내 아이디로 그냥 오토십만 한 거예요. 그 다 오토십 위에 아무것도 사지 않은 거죠. 근데 밑에 방식. 나와 내 사나 1000포인트 이상 떠 있으니까 당연히 100%가 차 있는 거고. 그리고 오토십도 내 밑에 직대 오토십이 지금 7개죠. 그러니까 당연히 맞춰지는 거예요. 신경 쓸 게 없다는 거죠. 오토십이 이미 5개 이상이니까. 네. 그래서 맞췄을 때 안 맞췄을 때 이렇게 한국 전산으로는 확인하기 힘들어요. 한국 전산으로 보는 거는 그냥 뭐 매출 합계 그리고 뭐, 뭐 금액 뭐 이런 것만 뜨잖아요. 5, 15, 25일 되면은 그냥 오토십 자동 매출만 뜨니까 내가 뭐 얼만큼이 부족한지 뭐 오토십이 몇 개가 지금 부족한지를 한국 전산으로는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독일 전산 활용하셔서 이렇게 조금 주기적으로 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네. 잠시만요. 이게 지금 제 PPT 화면이 네, 잠시만요. 지금 사장님들이 막 많이 떠 있어가지고 제가 제 화면이 잘 안 보이네요. 잠시만요. 아예 화면이 좀 큰 게 아니라 가지고 네, 좀 옮길게요. 네. 직급 달성 여부 확인 방법. 네. 전산 화면에서 이번 달 내 직급 달성을 한눈에 또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내가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이번 달 직급이 확정됐는지 확인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매달 이 화면을 좀 체크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한데 화면을 좀 제가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아까 이 CA 부분 옆에 자격 조건이라고 있는데 자격 조건 클릭하면 네, 또 세부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직급은 SM인 거예요. SM. SM까지는 달성이 돼 있다. 네. MM까지 지금 69%가 채워져 있어요. 어. 근데 내가 MM을 가기 위해선 나의 직대에 매니저가 두 라인이 필요하죠. 근데 현재 난 SM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나의 팀에 지금 매니저가 두 명이 필요한데 MM을 가려면 한 명밖에 없다는 뜻이고 포인트가 MM은 5,000포인트가 떠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3,193포인트. 아직 포인트가 1,800포인트 정도 더 남아 있고 매니저가 한 명이 더 부족한 상태다. 이게 채워지면 나는 또 이번 달은 MM은 확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주기적으로 보시면서 프로모션이 있을 때나 뭐 미팅이 있을 때나 뭐 후원 미팅을 갈 때나 항상 조금 내가 남은 포인트가 얼마큼이 되는지 매니저는 현재 몇 명이 필요한지 이거를 좀 미리미리 조금 이렇게 어 미팅 전에도 좀 준비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 부분. 네. 저는 좀 이 부분 좀 많이 좋아요. 그 이제 파트너 사장님들 CA를 좀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어, 제가 설명드릴게요. 인터페이스가 바뀌었어요. 이번에 바뀌면서, 최근에 바뀌면서 이 부분이 좀 옛날보다 좀 더 많이 편리해졌다고 하거든요. 예전에는 이렇게 막 일일이 들어가서 확인을 했어야 됐는데 지금은 한눈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나의 파트너 사장님들이 CA를 맞췄는지, 맞추지 않았는지 그런 여부를 반드시 좀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파트너 사장님이 CA를 놓치고 있다면 단순히 그 사장님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그룹의 전체 수당 구조와 좀 성장 흐름에 조금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파트너 사장님들도 본인 산하, 파트너분들의 CA를 반드시 좀 챙겨 주셔야 해요. 내가 파트너를 챙기고 그 파트너가 또 자신의 파트너를 챙겼을 때 조직 전체가 좀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고 수당 손실 없이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내가 리더라면 내 CA만 맞추면 된다가 아니라 내 파트너와 그 아래로 계속 연결되는 CA 관리 체계를 조금 반드시 이렇게 좀 잡아주셔야 해요. 그렇게 하셔야지 파트너 사장님들과 내가 함께 안정적인 PM 사업을 조금 이어갈 수가 있고, 조직 전체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모바일 화면을 제가 이렇게 넣어왔는데, 그 모바일로 들어가실 때는 첫 번째 뜨는 화면에서 조금만 밑에 내리시면 이제 뭐 퍼스트 라인 해가지고 세부 정보가 있어요. 세부 정보로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는데 모바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이게 제한적이긴 해요. 예, 옆으로 넘기셔서 볼 수 있지만 모바일로 보는 것보다는 저는 이 부분은 조금 PC 화면으로 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PC 화면으로 옮겨왔어요. 예, 같은 방식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네, PC 화면으로 옮겨왔고 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여러 파트너 사장님들의 CA를 동시에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빠르게 내가 체크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즉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점에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제일 왼쪽 CA 달성 여부 보실게요. 그러면 제일 위에는 이 체크 언슈런스 그 녹색깔 체크 표시가 돼 있죠. 이분은 CA를 맞추신 거예요. 근데 밑에 보시면 50%, 52%, 83%, 24%, 17% 아직 CA를 맞춘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남은 오토시 포인트. 이 오픈 볼륨이라고 해요. 이게 지금 한글 그 직역이 돼서 볼륨 열기라고 떠 있는데 이제 영어로는 이제 오픈 볼륨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 오토십인 거예요. 이번 달에 나한테 떠야 할 남은 오토십 포인트인 거예요. 나는 이번 달에 3,000포인트. 이분은 지금 3,090포인트 오토십이 더 뜰 예정인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오픈 볼륨도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제 오른쪽 보시면 현재까지 적용된 오토시 포인트라고 적어놨는데 현재까지 적용된 오토시 포인트와 뭐 프로모션 제품이라든지 단품 제품이라든지 모든 그 포인트가 다 집계가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그럼 내가 이번 달에 총 몇 포인트 한 거지라고 했을 때 현재까지 적용된 맨 위에 분으로 예를 들면 3,193포인트 더하기 오픈 볼륨 3,090포인트 거의 지금 6,000포인트 정도 하신 거예요, 이분은. 그렇죠? 이 포인트를 더해야 돼요. 네. 그리고 네. 마지막 제가 이제 오픈 볼륨에 대해서 이 전 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여기서 조금 상세하게 안내 드릴 건데
제가 또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이 오픈 볼륨이에요. 그러니까 오픈 볼륨은 매월 나의 오토시 포인트를 좀 미리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파트너 사장님들의 오토시 포인트도 같이 확인이 가능해요. 네, 확인이 가능한데 네, 제가 이미지로 설명드릴게요. 오른쪽 사진 먼저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은 첫 번째 화면에서 슬라이드를 조금만 밑으로 좀만 내리시면 예, 이 스트럭처 오토십 그래서 볼륨 열기 오픈 볼륨이 있는데 지금 3090포인트가 있죠. 매월 1일이 되면 한국전산에서는 뭐 볼 수가 없잖아요. 내 오토십에 지금 몇 개가 살아 있는지 뭐 이번 달에 뭐 미유지로 바뀌어서 뭐 몇 개가 되는지 일일이 내가 계보드를 보면서 셀 수가 없단 말이죠. 독일 전산에 갔을 때 딱 1일이 되잖아요. 오픈 볼륨이 떠 있어요. 어. 만약에 내 밑에 오토십이 100개다. 그러면은 오픈 볼륨이 100개에 해당하는 오토십 100개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이미 떠 있다는 거죠. 예. 예, 떠 있고 한국전산에서는 보통 그렇게 좀 착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한국전산에서는 5일, 15일, 25일 날 오토십 결제자들이 결제가 되니까 한국전산에서는 포인트가 그때그때 뜨잖아요. 근데 독일전산에는 그날그날 반영이 안 돼요. 네, 독일전산은 좀 다른 방식인데 독일 전산의 오토십 포인트는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어, 내가 미팅을 하고, 내 밑에 이제 그 오토십 회원가입자가 들어왔을 때, 그분이 5일, 15일, 25일 날 가입과 동시에 오토십을 않잖아요. 뭐 1일 날 가입한 사람이 있고, 뭐 8일 날 가입한 사람이 있고, 16일 날 가입한 사람이 있고, 뭐 28일 날 가입한 사람이 있고, 그때 오토십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독일 전산에는 언제 반영이 되냐면, 그 사람이 최초로 오토십을 한 날짜 있죠. 매달 그 날짜에 오토십 포인트가 적용이 돼요. 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오픈 볼륨을 미리 확인하시고 독일 전산에는 매일매일 데일리로 포인트가 계속 떠 있을 거예요. 예. 근데 마지막이 되면 한국 전산하고 맞춰지니까 점 포인트가 다르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3,193포인트에 남은 오픈 볼륨 3,090포인트까지 거의 한 6,200포인트 정도 지금 달성을 하신 상태인 거죠. 그래서 MM까지 가려면 포인트는 이미 되신 거고, 확정은 되신 거고, 매니저만 한 명 더 있으시면 무조건 MM은 가시는 상태다. 이렇게 조금 예상을 해서 확인을 해서 파트너 사장님들한테도 안내를 해드리면 좋겠죠. 네. 그리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강의를 조금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매달 챙겨야 하는 그 CA 있잖아요. CA는 그냥 단순 절차 같지만 사실, 수당과 보너스를 지켜주는 열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CA를 맞추지 않았을 때, 아깝게 보상을 놓치게 되고, 반대로 CA를 맞추면 내가 한 노력 그대로 보상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사장님들께서는 안정적으로 조금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되실 거고, 이미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나의 조직을 더 크게 성장시킬 수 있도록 그냥 기본 습관처럼 몸에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의 강의가 사장님들한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특히 이 세 가지 문구는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네. CA를 지키는 습관이 곧 내 수당과 보너스를 지키는 힘이고, CA는 선택이 아니라 그냥 매달 내 사업을 지키는 그냥 기본 조건이고, CA를 맞추는 작은 습관이 내 사업의 성장을 결정한다. 그래서 이 세 줄만 기억하셔도 오늘 강의는 충분히 사장님들한테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이번 달도 CA 놓치지 않고, 사장님들의 사업이 더 안정적으로 더 크게 성장하시길 진심으로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